네, 안녕하세요. 저는 빔소프트웨어의 신동훈입니다. 화면 다들 보이시죠? 여기 혹시 채팅창에 남겨주실 분이 없으실까요? 보이면 보인다, 안 보이면 안 보인다? 제가 제대로 공유한 것 같은데, 네.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확인했습니다. 네, 오늘이 저희가 한 5번째 웨비나가 되는 것 같아요. 벌써 5번째 웨비나를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최근에 지난달에 이제 V 포럼에 참석해서 빔에서 어떤 베네핏을 줄 수 있는지, VM웨어의 환경에서 그거를 설명을 드렸었고, 오늘은 그거에 이어서 VM웨어에 대한 뭐 베스트 프랙티스, 어떻게 하면 잘 구축을 하는지, 그 다음에 VM웨어에서 어떤 백업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빔 백업 앤 리플리케이션 베스트 프랙티스 포 VM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오늘의 순서는 이제 빔의 데이터 전송 방법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VM웨어 백업이라 그러면 대부분 다른 벤더들도 다 공통적일 것 같아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스토리지 통합해서 통합, 그 다음에 다이렉트 센, 그리고 해당 기능들을 언제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 백업 레파지토리 사이징, 레파지토리뿐만 아니라 CPU랑 메모리, 백업 프락시가 사용해야 될 CPU 메모리나 이런 부분들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가장 최근에 권장하고 있는 이제 MS의 RAFS 파일 시스템을 써서 어떻게 백업을 하는지, 그 다음에 빔을 통해서 VMware 환경에서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슬라이드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빔에서 이제 원 슬라이드로 하나의 단일 슬라이드로 설명드릴 때 가장 많이 쓰는 슬라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빔은 이제 백업 앤 리플리케이션이라는 단일 엔진, 기본 엔진이 있고 거기에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 어떻게 보면 뭐 DR을 자동화시킨다던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모니터링 분석. 모니터링 분석은 저희가 빔1이라는 기능을 쓰죠. 빔1을 써서 백업이나 아니면 가상화 자체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백업할 수 있는 소스로는 가상화 환경, 뭐 VM웨어, 하이퍼V, 뉴타니스, 아크로폴리스 이 세 개에 대해서는 에이전트 리스브로 백업을 받는 거고 나머지 가상화 환경, 뭐 KVM이나 시트릭스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VM 안에다가 에이전트를 다 개별 설치해서 백업을 받는 거죠. 물리 환경처럼. 그 다음에 물리 환경은 윈도우 리눅스, 그 다음에 솔라리스나 AIX. 솔라리스 AIS는 저희가 OS 백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스 플랫폼인 이제 5365 원드라이브. 그 다음에 클라우드, 애저랑 뭐 아마존, IBM 클라우드 이러한 것들을 통합적으로 하이브리드 환경에서도 통합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이 빔의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아마존에 대한 에이전트 리스 백업이 출시가 또 됐어요. 그래갖고 지금 버추어가 됐고 해당 기능에 대해서는 다음번 웨비나 때 다음번에 또 웨비나를 만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VM웨어에서 보면은 전송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VM웨어에 있는 VM들이 어떻게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가느냐, 백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송 방법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빔에서는 우선은 오토매틱 셀렉션이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 자동 선택을 해요. 가장 적합한 모드로, 가장 빠른 모드로 자동 선택을 하는데 근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구축을 할 때는 뭐 엔비디든 아니면 센이든 하데드 방식이든 딱 하나를 골라서 저희가 구성을 하죠. 구성을 하는데 만약에 센으로 연결해 놨다 그러면 오토매틱 셀렉션을 하게 되면 센 모드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세 가지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센 모드는 백업 프락시, 백업 프락시가 VM 데이터를 마운트해서 백업을 받는 애라고 보시면 돼요. 빔의 백업 프락시가. 이거는 뭐 다른 제품들도 거의 동일한 방식이에요. 백업 프락시가 이제 데이터를 리드해서 이제 백업을 하는 방식인데 이게 리드할 때 센을 통해서 리드를 하냐, 네트워크를 통해서 리드를 하냐가 가장 큰 차이점일 것 같아요. 두 가지를 크게 구분할 수가 있고 그래서 프락시가 그 VM웨어의 데이터 스토어에 대해서 센 조닝을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프락시에 FC를 연결한 다음에 VM웨어 볼륨을 조닝을 하는 거죠. 조닝만 해놓는 거죠.
그러면은 프락시 서버에서는 그 볼륨들이 그냥 디스크 관리자에서 보면은 디스크가 보일 거예요. 오프라인 상태로. 그 상태로 냅두게 된다면 저희가 VM에서 VM 스냅을 뜨고 그 데이터를 센으로 가져오게 돼요. 네트워크를 타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센의 대역폭, 뭐 8G든 16G든 그렇게 연결이 돼 있다면은 그 속도로 해서 백업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데드. 하데드 방식이라고 하는데 Virtual Appliance라고도 이제 말을 해요. 이거는 VM웨어 안에다가 VM을 하나 만들어서 그 VM이 백업 프락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VM웨어 내에서 이게 VM에 대한 스냅을 찍어서 그게 마운트가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네트워크를 타지 않고 VM웨어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센 다음에 좀 더 빠른 방식이 하데드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는 아예 스냅이 이제 프락시로 전달이 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프락시로 전달이 되고 프락시에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백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VM웨어에 대한 네트워크 백업. 크게 이렇게 세 가지 형식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난 특정 모드를 쓰겠다. 이렇게 하면은 특정 모드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자동 선택을 선택하시면 알아서 빔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을 해서 백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백업 프락시도 한 대만 두는 게 아니라 여러 대를 두고 동시에 데이터를 병렬 처리할 수가 있어요. 백업을 병렬 처리. VM이 고객사 환경이 VM이 대량으로 많은 환경이다. 그럴 때는 단일 백업 프락시로 처리하기에는 속도가 늦을 거예요. 그러니까 백업 프락시 CPU 메모리가 많은 CPU 메모리가 자원이 할당되어 있다 하더라도 네트워크에서 바틀렉이 병목 현상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 환경에서는 프락시를 여러 대 두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대의 프락시를 통해서 병렬로 VM들을 병렬 처리하는 거죠. 그 아래 옵션 중에 보면은 뭐 내가 선택한 뭐 트랜스퍼 모드가 페일이 나면은 다른 모드로 선택을 해라 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프락시도 특정 프락시가 장애가 나면 다른 프락시로 자동으로 페일 오버가 돼서 백업이 수행되게 됩니다. 네. 그래갖고 저희 빔을 사용하는 고객 이렇게 분포도를 보면은 어떤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 보면은 이제 다이렉트가 센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많은 분포도는 하데드죠. Virtual Appliance 모드. VM웨어 안에다가 VM을 하나를 만들어서 그 VM이 백업 프락시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하데드 방식인데 그 하데드 방식을 사용하는 게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센 방식, 그 다음에 MBD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MBD SSL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스냅을 떠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올 때 암호화를 해서 가져온다고 해서 MBD SSL이라고 이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방식이 가장 안전하고 빠를까요? 우선 빔에서 요즘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하데드, MBD도 많이 사용을 해요. MBD는 네트워크 환경이 텐지 환경일 때 MBD를 써도 무난하게 원하는 속도만큼 백업을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텐지 이상일 때는 MBD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데드랑 그 다음에 센 모드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처음부터 볼게요. 다이렉트 센이라는 게 센 모드입니다. 센 모드. 센을 통해서 데이터를 리드해 가는 거죠. 당연히 성능이 빠르겠죠. 그러면서 VM웨어 호스트에서 데이터를 리드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지에서 다이렉트로 리드하기 때문에 호스트에 대한 영향도는 낮아요. 그러면서 데이터를 스토리지에서 빠르게 당기기 때문에 데이터 신뢰성도 이제 양호하죠. 그 다음은 보면은 센 플러스 스냅샷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빔이 또 한 가지가 만약에 VM웨어 데이터 스토어를 쓰는 스토리지가 저희가 스냅샷이랑 연동할 수 있는 스토리지다. 뭐 HP 스토리지든 IBM 스토리지든 EMC 스토리지든 저희가 대부분의 스토리지 스냅샷과 연동이 가능합니다. VM웨어나 하이퍼V 환경에서. 그때 스냅을 빠르게 떠서 그 스냅본을 이용해서 백업을 하는 거죠. 좀 헷갈리지 말으셔야 될 게 VM웨어의 스냅이 아니라 스토리지의 스냅이에요. 그러니까 방식이 스토리지 스냅을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VM웨어 스냅을 빠르게 찍는 거예요. 빠르게 찍고 그 다음에 찍으면 이
스토리지 스냅샷 자체가 백업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스냅을 이제 데이터 중복 제거해서 저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단시간 만에 백업 카피가 2개가 되는 거예요. 스토리지 스냅샷에 한 벌이 있고, 그 다음에 스토리지 스냅을 이용해갖고 VM 백업 받은 게 또 하나가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성능이 가장 빨라요. 성능이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호스트에 대한 영향이 가장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카피 자체가 2카피가 있기 때문에 스냅샷 한 벌, 그 다음에 스냅을 이용한 데이터 백업 한 벌.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도 최상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다이렉트 NFS라는 거는 데이터 스토어가 NFS로 구성되어 있을 때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바로 다이렉트로 NFS로 그 데이터를 VMware 데이터 스토어에 있는 VM들 데이터를 쭉 리드해서 백업을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다이렉트 SAN이랑 다이렉트 NFS랑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데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죠.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고, 대신에 하데드 방식도 성능은 빨라요. VM 안에서만 돌아가기 때문에. 데이터 VM 안에서 스냅을 찍은 다음에 그 스냅을 프락시 VM에다가 마운트를 합니다. 이때는 네트워크를 타는 게 아니라 VM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속도가 스토리지에 연결되어 있는 뭐 SAN 성능이든 아이스카시 성능이든 그 성능을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백업 성능도 가장 빠르다. 이제 SAN 방식과 똑같이 가장 빠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백업 프락시가 호스트 위에 띄워져 있기 때문에 호스트의 CPU 메모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호스트의 부하는 좀 많이 가겠죠. 백업을 할 때. 아무래도 SAN 방식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영향도가 조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신뢰성은 보통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데드 방식은 스냅이 그 프락시 VM에 마운트가 된 다음에 압축 중복 제거해서 레파지토리 서버, 백업 서버든 아니면은 백업 스토리지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죠. 근데 데이터를 네트워크로 넘길 때도 적은 데이터만 넘어가기 때문에 네트워크 방식보다는 더 속도가 빠르게 백업 성능이 더 좋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MBD 방식, 네트워크 백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G 이상의 환경에서는 해당 MBD, 네트워크 방식도 쓰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가장 구현하기가 쉬운 게 네트워크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백업 서버가 보통 백업 프락시 역할을 많이 해요. 백업 서버가 뭐 SMB 환경이나 뭐 중소 환경일 때는 그냥 백업 서버에다가 백업 프락시 기능을 주고 이런 네트워크 백업을 하는 게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아니면 하데드 방식을 쓰든가. 그리고 대규모 환경에서는 SAN 방식을 쓰거나 거기서 더 데이터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할 때는 거기에 플러스 스냅샷까지 가는 거죠. 네. 그거에 대한 이제 좀 더 상세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스토리지 통합, 스냅샷과 연동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앞에서 좀 쭉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맨 아래쪽 보시면은 운영 가상 호스트와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최소화됩니다. 바로 스토리지에서 데이터를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리드하는 그런 트래픽이 SAN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죠. 네트워크를 안 타고. 그래서 호스트와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상화, VM웨어나 vSphere 쪽에 위험 요소가 리스크가 많이 감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빔이 지원하는 스토리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스냅샷을 뜨고 있습니다. 대신에 스토리지 스냅샷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이 스냅샷이 빔의 스냅샷이 아니라 스토리지에서 제공하는 스냅샷을 저희가 연동하는 거기 때문에 스토리지 스냅샷 라이센스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VMware 환경에서 빠르게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빔 어드밴스 데이터 패처라는 기능을 쓰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q 뎁스를 더 많이 향상을 시켜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갖고 Q를 더 많이 적재를 하기 때문에 빠르게 데이터를 리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대신에 이런 방식은 MBD 방식은 지원은 안 해요. MBD 방식을 제외한 SAN 모드, 하데드 모드에서
해당 기능이 자동으로 이네이블돼서 데이터를 더 빠르게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VMware는 아니고요. 이제 하이퍼V 환경에서 쓰는 방식인데, 하이퍼V도 호스트에서 직접, 그러니까 하이퍼V 서버에서 직접 데이터를 땡겨가는 게 아니라 오프호스트 백업, 이제 다른 백업 전용 하이퍼V 서버를 만들고, 그 하이퍼V 서버가 이제 VM들이 존재하는 이제 어떤 센 볼륨이든 아이스카시 볼륨이 있으면 거기에 바로 조닝을 합니다. 똑같이. 그렇게 해서 센을 통해서 아니면 아이스카시를 통해서 운영 호스트에 영향을 안 주고 백업 전용 프락시 서버를 이용해서 백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VM의 MBD 방식과 비슷하게 가장 간단하고 구성하기 쉬운 거는 하이퍼V 호스트에서 직접 백업하는 게 가장 쉽고 이제 구현하기가 편한 거죠. 국내 고객사 대부분들이 지금은 하이퍼V 서버에서 직접 백업을 받는 형태로 구축을 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앞에서는 스냅샷이었으면은 이제 다이렉트 센 모드죠. 센 모드에서 베네핏이 뭐가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센을 통해서 스토리지에 있는 VM을 직접 VM웨어 스냅을 찍고 그 스냅을 가져가기 때문에 센에서만 트래픽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니까 호스트하고 네트워크에 미친 영향이 없겠죠. 그러면서 이제 백업 프락시의 센 FC 카드에 대한 그런 코스트는 들긴 하겠지만 다른 것보다 VM으로 만드는 뭐 그런 코스트 비용이나 다른 비용들이 안 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는 이게 비용이 가장 구축을 할 때 비용이 가장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방법 말고 MBD 방식도 어떻게 보면은 백업 서버가 프락시 역할도 같이 하기 때문에 MBD 방식도 저렴하게 구축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네. 우선은 저희가 권장하는 방식은 빔에서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하는 방식은 만약에 저희가 지원하는 고객이 VM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스토리지가 저희 스냅샷과 연동을 할 수가 있고 고객 또한 스냅샷 라이센스가 있다면 저희가 스냅샷까지 컨트롤하면서 백업을 가져가는 게 가장 좋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빔에서 지원하는 스토리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냅샷과 연동을 해라 라는 게 저희가 권장하는 안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아니라 뭐 이제 센 모드 방식이다. 우리는 스냅샷까지는 사용을 못하고 우리 센 방식을 사용하겠다. 그때는 LUM만 센을 통해서 조닝을 한 다음에 백업 프락시에서 보이기만 하면은 백업을 센을 통해서 빠르게 백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센보다는 네트워크가 더 빠르게 개발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하데드나 엔비디로도 많이 가는데 어떻게 보면 운영 호스트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 센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거는 이제 센 방식에서 이제 하이퍼바즈에서는 식 디스크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대량의 VM을 동시에 백업할 때는 단일 프락시를 쓰는 것보다는 이제 여러 대의 프락시를 고객사 환경에 맞게 사이징을 해서 프락시를 여러 대 두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물리적인 서버로 프락시를 만드는 것보다는 이런 환경에서는 대규모 환경에서는 저희가 하데드를 많이 써요. 하데드 방식을. 그렇게 해서 하데드 방식으로 이용해서 백업을 수행을 하는데 보통 이런 고객들의 경우에 거의 텐지 환경이기 때문에 하데드를 쓰는 거고 만약에 VM이 대량으로 많은 환경인데 원지 환경이다. 그럴 때는 당연히 센 모드를 써야겠죠. 그리고 이제 스토리지 스냅샷과 연동을 할 때는 어떨 때 사용을 하느냐. 트랜잭션이 많은 VM이 있는 경우에 사용을 해요. 이제 VM에서 이게 되게 비지한 VM이라고 봤을 때 일반적인 센 모드나 일반적인 하데드 모드로 저희가 백업을 하게 되면은 VM에서 스냅을 찍고 그 다음에 백업을 하고 스냅을 지워요. 스냅을 지울 때 저희가 백업 동안 트랜지션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백업 스냅샷을 지울 때 트랜지션이 발생한 거를 다시 원본에 적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스냅샷을 지우게 됩니다. 근데 이런 스냅샷을 지울 때 기존의 백업 동안 발생한 트랜지션을 적용하잖아요. 그럴 때 VM 스턴 현상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어떻게 보면 행처럼. 그러니까 많이 비지한 시스템은 스토리지 스냅샷을 떠서
스토리지 스냅샷을 뜨고 VM웨어 스냅샷을 뜬 다음에 그 다음에 스토리지 스냅샷이 만료가 되고 그 다음에 스냅샷을 바로 지우기 때문에 VM웨어 스냅을 생성을 하고 지우는 시간이 되게 최소화가 돼요. 그러면서 VM 스턴 현상이 없어집니다. 이럴 때 스토리지 스냅과 연동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트랜잭션이 많은 VM이 있다면 그거는 스토리지 스냅샷과 연동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호스트 부하를 최소화하고자 할 때 그럴 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토리지 스냅샷을 이용해서 프로텍션을 하는 환경이라면은 저희가 빔에서 컨트롤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장 베스트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 스냅본 가지고도 VM을 바로 띄울 수도 있고 스냅샷 안에 있는 백업본 가지고도 VM 파일 하나하나를 다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빔에서는 하나의 백업본으로 인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제가 이거를 캡처를 한 겁니다. 저희 헬프센터, 저희 온라인 매뉴얼에서 캡처를 한 거고요. 보시면 스토리지 스냅샷에서 백업을 할 수 있는 벤더들은 델 EMC, HP, 그 다음에 네뎁, 시스코, IBM 이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냅샷에서 바로 복구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보면 델, HP, 네뎁에서는 IBM에서는 바로 복구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기능들도 있어요. HP나 네뎁 같은 경우에는 스냅을 미러를 뜰 수가, 복제를 뜰 수가 있어요. 이런 복제 뜨는 것까지 다 연동을 하면서 저희가 스냅에서 백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연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뭐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더 궁금하시다 할 때는 저한테 개별적으로 이제 메일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항상 스토리지 스냅샷이 가장 좋은 방법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객의 환경에 맞게 고객의 환경이 어떤 데는 센 방식이 가장 적합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하드헤드가 적합한 데가 있고 소규모 환경이다. 그럴 때는 굳이 뭐 하드헤드든 센이든 그런 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MBD 방식으로도 충분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안정적이고 호스트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은 스냅샷과 센을 연동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VM웨어 환경에서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백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방식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빔에서 권장하는 방식. 딱 빔이 권장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고객사 환경에 따라서 좀 틀려요. 근데 가장 좋은 방식은 스냅샷과 연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레파지토리 서버를 산정할 때는 우선 프락시 서버라는 거는 이제 VM웨어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리드하는 서버를 말하는 거고 그 프락시 서버는 CPU 자원을 많이 사용을 하고 레파지토리 서버, 백업 데이터를 라이트하는 서버, 데이터를 저장하는 서버는 메모리 자원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잡당 최소 4기가 메모리를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래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상 디스크가 4개가 포함된 한 개의 VM웨어 백업할 때 한 개의 CPU하고 16기가의 메모리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개의 CPU는 프락시에서 사용하는 거고 16기가 메모리는 레파지토리에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작은 환경은 이거를 백업 서버에서 다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백업 서버에서 이런 가상 하드디스크가 4개가 포함된 VM을 백업 받을 때 원코어의 CPU와 16기가의 메모리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백업을 할 때는 단일 VM만 백업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뭐 여러 개의 VM을 백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CPU랑 메모리를 사이징을 잘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거는 저희 파트너나 제가 이제 사이징을 해서 가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경우에 저희 사이징 툴이 있어요. 그 사이징 툴을 이용해서 이제 사이징 하신 다음에 고객사에 제안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한 잡당 한 코어를 쓰는 건 아니에요. 딱 엄격한 규칙은 없지만 저희가 한 코어당 4개의 작업을 돌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빔의 이제 레파지토리, 이제 백업이 뭐 고객이 4주 동안 보관을 할 건데 뭐 백업 저장 스토리지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는 저희가 이것도 사이징 툴이 있기 때문에 저희 엔지니어나 저희 파트너 엔지니어한테 문의를 하시면은
스토리지 사이징을 해서 가이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보편적으로 봤을 때 VM이 사용되고 있는 영역, 유즈드 사이즈의 전체 VM들 다 합한 다음에 그거에 1.5배에서 2배 정도 잡으면은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 4주든 뭐 2달이든 3달이든 보관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가장 러프하게 본다면. 네. 최근에 저희가 이제 백업 레파지토리, 백업 스토리지를 윈도우 NTFS를 쓰는 게 아니라 REFS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REFS를 썼을 때 가장 스토리지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중복 제거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REFS를 권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REFS를 사용하실 때는 LUM 포맷시의 64K 블럭으로 포맷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64K 블럭은 윈도우에서 64K에서 포맷 하는 거고, 스토리단에서는 256K 스트라이프 크기를 가지고 가는 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건 어떻게 보면 저희 파트너나 제가 이제 사이징을 하는 건데요. 보면은 REFS라고 해서 딱 중복 제거는 이제 어차피 산정하게 되는데 너무 타이트하게 산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고객사 환경마다 갑자기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갑자기 많이 증가할 수도 있고 새로운 업무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러프하게 산정을 하라는 게 저희 가이드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서버에서 인증된 스토리지를 사용해서 REFS를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일반적으로 백업 제품들, 백업 소프트웨어에서 보면은 이제 백신이랑 안티바이러스랑 충돌이 많이 나요. 저희가 백업을 하려면 모든 데이터를 다 리드를 해야 되는데, 리드를 할 때 백신에서 이제 디펜스를 하는 거죠. 이거 이상한 프로세스 같아. 그래갖고 블락을 차단을 시켜버려요. 그렇게 되면서 백업이 실패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백신 프로그램에서 저희 바이너리와 그 다음에 저희 데이터가 저장되는 위치는 예외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간단한 데모 몇 개만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종료를 할 겁니다. 이제 웨비나를 종료를 할 거고, 앞으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후에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빔에서 보면은 어떻게 구현하는 게 가장 좋을까, 이제 가이드를 이제 드리고자 마지막 슬라이드를 표현을 해봤고요. 보시면, 잠시만요. 제가 펜으로 보시면, 이제 여기가 DMZ 영역이에요. 이쪽이. 그 다음에 이 안에가 내부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망 안에는 프락시, 백업 프락시만 두고 여기에 데이터들을 다 리드를 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죠. 백업을. 대신에 이제 외부망에서는 여기 외부망에서는 여기에 VBR 백업 서버를 두고 EM이라는 건 엔터프라이즈 매니저예요. 만약에 고객사 환경이 VBR을 여러 개 사용하고 있다면 이제 EM에서 여러 개의 VBR 백업 서버를 통합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 이제 EM도 같이 구현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이 VBR이랑 EM을 바깥쪽 영역으로 빼고 이 내부망에서 바깥쪽으로 빼고 필요한 포트들만 연결해서 백업을 수행을 하는 거죠. 데이터 트래픽이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컨트롤만 하는 거죠. 컨트롤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나 이런 보안 쪽에 안정성을 더 강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고객사 환경 PC에서 노트북에서 뭐 네트워크로 이렇게 리모트 데스크탑을 이용해서 들어올 수도 있지만 콘솔을 여기다 설치를 해갖고 인증을 받은 다음에 VBR이나 엔터프라이즈 매니저를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고객사에서도, 그러니까 고객사에서 리모트 데스크탑을 이용해서 딱 들어가서 뭐 작업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고객 관리자 PC에 콘솔을 깔아서 어떻게 보면 관리하시는 게 좀 더 보안적인 면에서는 좀 더 안정성을 더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뭐 랜섬웨어나 이런 머레어 이런 것들이 워낙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정적인 보안적인 측면도 고객사에서는 많이 다루고 있어요. 많이 보고 계시고
또 중요하게 보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해서 좀 가이드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근데 대부분의 환경들은 이런 환경들이 다 내부망에 들어가 있죠. 내부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데 좀 더 안정성을 높이고자 할 때는 이렇게 좀 외부로 빼고 여기에 방화벽을 두고 방화벽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포트들만 열어주게 되면은 좀 더 안정성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네. 제가 오늘 데모를 몇 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네. 또 점심시간이니까 좀 더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제가 vSphere 열어놓은 거고요. 저희가 호스트가 2대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거는 저희가 피지컬 서버 백업 받은 거를 예전에 하이퍼V, 피지컬 윈도우는 하이퍼V에만 인스턴스 리커버리라는 거 할 수가 있었어요. 백업 받은 거를 바로, 백업본을 바로 VM으로 띄워주는 기능이죠. 그리고 VM웨어는 VM웨어만, 그 다음에 하이퍼V는 하이퍼V로만 인스턴스 리커버리가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나온, 지금 이거 저는 이거 버전 10이거든요. 버전 10 베타 버전인데, 버전 10에서는 모든 리소스, 모든 백업들을 다 VM웨어에다가 마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보면 이건 하이퍼V 윈도우 백업, 뭐 이건 나스 백업이고 그 다음에 이건 피지컬 윈도우 백업, 피지컬 리눅스 백업, MySQL, 오라클, 포스트그레스 있는 이제 피지컬 백업. 그 다음에 아래 것들은 VM웨어 백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 옛날에 하이퍼V는 하이퍼V만 됐는데 이제 VM웨어도 생성이 돼서 바로 VM웨어로도 띄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띄운 다음에 VM웨어로 마이그레이션, V모션을 이용해서 빠르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도 있고 당연히 VM웨어는 VM웨어로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는 피지컬 윈도우도 하이퍼V로만 됐는데 이제 VM웨어 기능이 새로 추가가 됐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리눅스도 VM웨어로 인스턴스 리커버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게 제가 하나 띄워보려고요. 인스턴스 리커버리를, 리눅스를 예전에 안 됐던 거. 어떻게 보면은 고객사 환경에 고객사 DR 센터에 VM 환경을 조그맣게 만들어 놓을 수 있다면 그리고 백업된 데이터들을 다 DR 센터로 복제하면은 이 복제된 데이터 가지고 바로 VM을 띄울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DR 센터를 구축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리눅스 VM을 지금 해당 이름으로 인스턴스 리커버리 할 겁니다. 지금 원래 백업본은 1번 호스트에 있는데 제가 2번 호스트에다가 하겠습니다. 타겟 네트워크는 안 주고 UUID는 새로 생성을 하고요. 데이터 스토어는 그냥 자동으로 선택된 걸 사용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바로 파워온을 해볼게요. 이게 한 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저희가 예전에 인스턴스 리커버리가 안 됐던 게 리눅스 물리서버 백업 받은 거를 인스턴스 리커버리 하려면 아니면은 P2V를 하려면 이제 드라이버가 안 맞아서 이게 저희가 드라이버를 한번 업로드하는 작업이 수동으로 업로드하는 작업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해당 인스턴스 리커버리 작업에서는 그거를 자동으로 해줘요. 컨버팅 작업을 자동으로 해주는 부분이 추가가 됐고 그렇게 되면서 VM웨어에다가 인스턴스 리커버리를 바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쭉 계속 올라오죠. 타스크가. 재구성했고 여기 하나가 올라왔네요. 이제 보시면은 컨버팅 작업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이 컨버팅 작업이라는 게 끝나게 되면은 인스턴스 리커버리가 VM에 바로 올라올 거고 이게 한 3분 정도 걸릴 겁니다. 3분 정도 걸릴 거고 또 하나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저희가 VM웨어에서 리플리케이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잘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많으실 텐데 VM웨어 리플리케이션을 손쉽게 구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VM 복제죠. 만약에
그래서 보시면 리플리케이션 테스트 한다. 나는 이거 VM을 계속 리플리케이션 하는데 그거를 백업본 가지고 복제를 하겠다. 아니면은 우리는 백업본 없이 그냥 원본 VM에서 타겟 VM으로 계속 복제를 하겠다. 여러 가지 방식을 채택할 수가 있어요. 그때 리플리카 시딩 할 때, 그러니까 VM을 복제하는 소스가 백업본이다라고 할 때는 리플리카 시딩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리매핑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제하는 VM에 대한 네트워크 리매핑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복제 VM에 대한 IP를 다른 거로 줄 수가 있어요. 제가 다른 IP로만 이렇게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뭐, 오라클 서버에 대해서 복제를 하겠다. 아니면은 RAC에 대해서 복제를 하겠다. RAC 서버를, 하나를. 이렇게 되면은 RAC하고 원본은 선택을 하고, 나는 이게 아까 1번 서버에 있었는데 2번 서버, 아니면 원격치가 있으면 원격 호스트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원래 원본 IP는 192.168, 뭐 65.111인데, 나는 이거를 뭐 만약에 테스트 용도나 이런 거 사용했을 때 똑같은 IP로 올라오면 안 되겠죠. 신망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복제를 뜨고 나서 페일오버를 하게 되면은 해당 IP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메타데이터 저장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리플리케이션 개수를 몇 개를 가져갈 건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트랜스포 이제 프락시를 어떤 거를 쓸지를 자동으로 선택하게 하고, 만약에 이게 DB가 있거나 뭐 있으면은 정합성을 맞추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해당 기능을 이네이블 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스케줄을 만들어 주는 거죠. 나 1시간마다 할래. 아니면은 컨티니어스, 해당 작업이 끝나고 계속 연속적으로 수행을 하는 거죠. 이 작업으로 할래. 이렇게 해서 스케줄을 주실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기존에. 이렇게 보면은 데스티네이션, 원본 VM은 SQL 서버고 데스티네이션은 2번에다가 했고 IP를 이제 바꾸게 되면 10.10.10.27로 올라오게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페일오버를 해볼게요. 지금은 해당 VM이 지금 리플리케이션 된 VM인데 평상시에는 파워 오프돼 있습니다. 파워 오프돼 있고 이제 제가 여기서 페일오버 나우 하면은 지금 원본 서버는 온라인 된 상태에서 해당 VM이 바로 올라오게 되고 플랜된 페일오버를 하게 되면은 원본 VM이 내려가요. 원본 VM이 파워 오프 되고 어떻게 보면 액티브 스탠바이처럼 해당 VM이 파워 온이 되는 겁니다. 복제 VM이. 근데 원본 VM은 지금 올려놓은 상태에서 그냥 페일오버 나오만 해볼게요. 파워 온만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제가 설정한 IP 가지고 해당 VM이 파워 온이 됩니다. 뭔가 에러가 났네요. 아이고. 제가 아까까지 테스트 했을 때는 잘 됐는데 갑자기 데모를 하니까 이렇게 되네요. 다시 퍼블리싱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시도해 볼게요. 이거는.
지금 뭐 질문이 하나 올라오셨는데, 리IP 설정하면 IP만 변경되나요? 아니면 맥도 변경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바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지금 해당 서버는 원본 서버입니다. 지금 맥 어드레스는 758F고요. 올라오는 서버를 보겠습니다. 네, 다 올라왔네요. 잠시만요. 제가 이거 다시 한 번만 걸어보고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맥 어드레스는 어떻게 되나? 아까 758F였죠? 예, 맥 어드레스는 틀리게 가져옵니다. 틀리게. 맥 어드레스는 틀리게 가져오게 되고요. 여기서 맥 어드레스를 매핑하는 거는 이건 네트워크 스위치를 매핑하는 부분이고, 맥 어드레스는 아무래도 가져올 때는 다르게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따로 여기서 맥 어드레스를 지정하는 부분은 없고요. 맥 어드레스는 변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만약에 만약에 테스트 용도나 뭐 여러 가지 용도로 다 사용을 하셨다. 아니면은 나는 이거를 영구적으로 쓰겠다. 그럴 때는 퍼머넌트 페일오버라고 쓰시면 돼요. 만약에 페일오버 한 거를 계속적으로 쓸 때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게 스냅샷 본 거 가지고 띄워놓은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능이 좀 느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그래서 퍼머넌트 페일오버를 하고 나 이거 테스트 끝났어. 그럴 때는 언두 페일오버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페일오버 했다가 여기서 이제 막 변경된 데이터가 여기에 적용이 돼 있다면 다시 페일백을 해야 되잖아요. 원본에다가. 그럴 때는 페일백 투 프로덕션이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언두 페일오버를 하겠습니다. 언두 페일오버 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파워 오프 되는 거죠. 다시. 네, 파워 오프가 되죠. 네, 지금 하면서 질문사항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 받겠습니다. 뭐 점심시간이라 식사들도 하셔야 되니까. 네, 맥은 변경이 됩니다. 잠시만 한 2, 3분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다른 질문들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VM웨어 상에서 백업을 할 때 보면
좀 유의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뭐 VC 스피어 환경에서, VMware 환경에서 어쩌다 보면은 두 개의 제품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빔이랑 다른 제품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한 군데는 CBT는 디세이블을 시켜줘야 됩니다. 저희 거를 디세이블 할 때 여기 어드밴스에 보면은 체인지 블록 트래킹을 디세이블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VM웨어 스냅샷 공간이 없다, 별로 없다, 가용량이 없다. 그럴 때는 저희가 스냅샷 공간이 어느 정도 남아있어야 백업이 돼요. 그럴 때는 해당 이 퍼센테이지를 조절해 주셔야 돼요. 제너럴 옵션에서. 그래야지 이걸 낮춰줘야지 스냅샷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퍼센테이지를 낮춰줘야 백업이 됩니다. 안 그러면 스킵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정상적으로 뜬 것 같네요. 아까 왜 그랬는지는 컨버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네요. 이렇게 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죠. 저희가 이제 버전 10이 이제 내년 1월 달에 나오는데요. 해당 기능을 이용하면 이제 쪽 DR 센터를 VMware를 이용해서 DR 센터를 손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DP 기능, 저희 리플리케이션도 이제 완전히 거의 지금은 준실시간이지만 리얼타임 CDP 기능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VM 복제를 구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혹시 다른 질문들은 없으실까요? 이게 스타트업은 안 되겠구나. 네, 지금 테스트만 올라와 있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오라클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면 그 상태 그대로 이제 DB들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내용이 없으실까요? 오늘 세션에서? 오늘 이제 발표한 슬라이드는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 다 공유가 될 거고요. 제가 조금 더 시간을 지금 50분 가까이 됐는데 점심 식사들 많이 잘 맛있게 하시고 오늘도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핸드폰이나 아니면 메일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가상 머신에 다이렉트 어태치된 스토리지는 로지컬 RDM이든 피지컬 RDM이든 그 부분은 에이전트를 깔아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VM 안에다가. 그거는 스토리지는 VM웨어에서 인지해서 스냅샷을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에이전트 설치해서 백업을 받으셔야 됩니다. 사이징 부분에서 프락시 서버는 CPU 레파지토리 서버는 그러니까 프락시 서버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리드해야 하기 때문에 CPU를 자원을 많이 사용한 반면 프락시 서버는 데이터를 라이트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쉐어드 메모리 쪽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램 자원을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통의 환경에서는 백업 서버가 프락시 역할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CPU와 램을 이제 사이징을 할 때 좀 조심스럽게 산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 사이징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그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 가이드는 저희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빔10 UI는 9.5와 똑같은 것 같은데 달라진 게 있나요? 저희가 버전 10 관련해서 업데이트를 1월 달에 계획을 하고 있어요, 웨비나를. 그때 이제 어떤 기능들이 추가로 나왔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UI는 거의 똑같습니다. UI는 똑같은데 이제 기능들이 좀 더 많이 추가되는 거죠. 다른 질문들은 없으실까요? 아이고.
다른 질문들 없으시면 그럼 여기서 종료하고 웨비나는 종료하고 식사 시간이니까 점심들 맛있게 드시고 다음번 웨비나 때도 꼭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하시길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